네,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선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류에게는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기에 범죄자들은 사라지고, 굶는 사람도 나고자도 우울한 사람도 시기하는 사람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행복한 곳을 만드는 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 여러분도 혹시 그런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더 밝아지고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양상이 보입니다. 자살, 폭력, 성매매, 살인 등 범죄는 그칠 줄 모르고 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 전쟁 등 작게 또 크게 이 세계는 악을 그칠 줄 모릅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꿈은 수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인류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꿈은 곧 비극이며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꿈을 성선설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성선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는 것을 믿는 사상입니다. 장 자크 루소는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스럽고 선하며 이기심이 없다. 사람들을 질투하고 위선적이며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은 인위적인 규칙과 관습을 가진 사회이다. 국가는 모든 사회적 유대를 파괴함으로써 국가를 제외한 무엇인가에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인간은 선하고 사회는 악하고 국가는 해방자다. 근데 왜 사회는 악한데 국가는 해방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계약과 일반 의지입니다. 루소는 국가가 시민들을 악한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민은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대신 자신의 권력을 국가에게 줍니다. 즉, 국가와 시민은 서로 보호와 권력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근데 국가랑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일반 의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일반 의지는 모든 사람이 보호 그리고 권력의 거래, 그러니까 사회계약에 자동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일반 의지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국가는 해방자로서 우리를 악한 사회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반 의지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루소는 이 반항자들은 자유하게끔 강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보면 루소는 인간은 선하고 사회는 악하며 국가는 이런 선한 인간을 악한 사회로부터 해방시킬 것이고 국가와 시민은 서로 사회로부터의 보호와 개개인의 권력을 주고받기로 했다는 것을 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선설의 기초가 되고 루소를 스승으로 삼은 수많은 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성선설은 다른 모습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과학적 유토피아주의는 성선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과학적 유토피아주의는 인간 본성의 결함은 도덕적 부패가 아니라 학습된 반응의 결과로 보았고 반응이라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토피아 사회에서 행복하고도 조화롭게 살도록 재프로그램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실험. 위대한 사회 실험의 목표는 가난과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빈곤 지역의 주택 개량 및 환경 재선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주택부가 창립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의 문제점은 인간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 도덕적인 주체자로 다루지 않고 조작하고 조종해야 할 대상으로 다룬 결과 사람들의 도덕적 존엄성을 깎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백만의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비도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린든 존슨이 꿈꾼 복지 국가는 거의 영구적으로 의존적인 최하류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선설의 또 다른 이름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악한 부르주아들을 선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뒤집어 엎고 노동자에 의한 정권을 운영하면 부자도 거지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스탈린의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폴포트의 캄보디아, 모택동의 중국, 그리고 김일성의 북한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장교들이 파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장교들의 부하들은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을 학살하는 동안 루소를 공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캄보디아의 들판에는 해골들이 쌓였었습니다. 네, 성선설의 또 다른 이름은 시민혁명입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은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왕과 귀족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루이 14세를 처형하고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공화정이 세워지는데요. 로베스피에르의 동료였던 자코뱅은 루소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루소의 일반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강요라는 개념을 제가 언급했었죠. 자코뱅은 이 강요라는 말을 새로운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형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만 30만 명의 귀족, 사제,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들이 투옥되었고 17,000명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피가 강물같이 흘렀던 사건입니다. 프랑스 풍자가인 아나톨 프랑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다는 원리의 미명하에 살해된 사람들의 수가 다른 어떤 교리의 이름으로 살해된 숫자보다 많다. 과학적 유토피아주의, 공산주의, 시민혁명 이렇게 성선설은 다른 이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나라들에 들어가서 작게는 최하류층을 만들어내고 크게는 학살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아니 대체 왜 너와 내가 착하게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서로 으쌰으쌰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이 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사회의 무정부 상태가 국가의 확산이 되면 시민은 전체주의형 지도자가 간섭을 해서 무엇이든 고쳐주길 바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너무 지쳐서 사회 질서 회복을 위해 자신들의 자유를 내줍니다. 근대의 혁명론자들은 이상사회를 창조하겠다고 호소함으로써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는데요. 피 비린내 나는 잔인무도한 혁명론자들의 행위가 구체제의 잿더미 위에서 완벽한 사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으로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이상사회 창조의 꿈은 결코 실현이 될 수 없습니까? 인간은 선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했던 루소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루소의 삶은 문란했습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나다가 테레즈라는 천한 하녀와 살게 되는데요. 테레즈와 루소 사이에서 총 5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당시 루소는 파리의 상류사회에 진출하려 애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립니다. 이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대부분 죽거나 거지가 됩니다. 루소는 이런 자신의 행동을 저서와 편지에서 정당화를 했는데요.
집안일과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훌륭한 시민을 기르는 데는 부모보다 국가가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천명한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다. 루소에게 이론은 진리를 탐구해서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루소에게 이론은 그저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핑곗거리였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변명을 일반적인 격언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죽음을 앞둔 루소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가족을 부양할 단순한 용기를 결여했었다. 루소는 자신의 삶으로 성선설이 틀렸다고 몸소 보여줬습니다. 입으로는 인간은 선하다고 하는데 그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살지 못하는 인생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60년간 단 한 번도 씻지 않은 사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인간은 더럽습니다. 눈에서는 눈곱이 나오고, 귀에서는 귓밥, 코에서는 코딱지, 입에서는 침, 생식기관에서는 대변과 소변, 모공에서는 기름, 피부에서는 때.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나고 기름에 절어버립니다. 매일매일 구석구석 닦아줘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더럽고 어디에다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더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합니다. 악은 평범합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믿는 것은 악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착해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믿는 것이 선이 아니라 진실을 믿는 것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선설이라는 악에서 탈피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